2015년 행정고시 제3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예, 다루고 있는 쟁점은 20점이지만, 실제로는 좀 비교적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Y구청장의 통제 방역, 지자체장의 통제 방법과 Y구청장의 주장이 타당한지, 내용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면, X광역시 Y구는 X광역시 Y구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를 Y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들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Y구청장은 개정 조례안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조례가 법률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Y구청장이 Y구 의회를 이 지방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장, 법령에 반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를 수단과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20점 문제이지만 수단과 그 내용상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는 거의 이제 유사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고, 예, 점수 자체가 20점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개정 조례안에 대한 Y구청장의 통제 방법을 검토하시고 Y구청장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고 Y구청장에게 이를 이송한 이후에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Y구청장이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Y구청장의 통제 방법과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제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권의 한계 부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요. 판례와 좀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례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조례 제정권의 한계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 통제 방법인데요. 지방자치법 107조에 의한 제소 가능성을 검토하실 때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26조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26조와 107조의 관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의 요구 이후에 26조에는 별도의 소제기 규정이 없고 107조는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권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6조를 준용해서 107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쟁점이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107조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안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07조 2항과 26조 4항의 제의 요건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26조에 의한 재의결에 대해서도 107조 3항에 의한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26조에 의한 제의 요구에 대해서도 소제기를 할 경우에는 107조에 의한 제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7조 3항의 준용에 의해서 172조에 의해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7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분쟁이기 때문에 기관소송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통제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건 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172조 3항에서 지자체장은 감독청이 제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청이 제의 요구에 따른
제의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제의결란 사항이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기관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청이 제소 지시에 따른 지자체장의 소송입니다. 자, 지방자치법 172조 4항과 5항에 나와 있고요. 감독청이 제의 요구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청이 제소를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적 성격은 감독청이 제소 지시가 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제의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한계 부분입니다. 당해 사안은 조례 제정의 한계 내용 중에서도 이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 제정의 대상과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당해 사안이 사실 비교적 명확하게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된다면 내용에 사실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이 답안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답안의 비중을 당연히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는 대상과 내용 부분을 작성하실 때 대상보다는 내용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고, 당연히 채점자도 이 문제가 이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판례와 그 조례 제정의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걸 전제로 이제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조례 제정의 내용 부분에 더 비중을 높게 채점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도 항상 너무 이렇게 일관되게 작성하신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다라는 것을 잡고 답안을 쓰신다면 더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계 부분을 보시면 조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외부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며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다는 내용을 적으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의 대상 부분을 쓰시는데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고 기관 위임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게 되는데, 먼저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은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공통지문으로도 어떤 문제가 나오든 조례 제정의 내용에 관해서 쓸 때는 이 문장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도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로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문제에서 이 판례를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는 위법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 징계 사유를 들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출제자가 요 판례를 근거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 결산 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 공무원에 관한 징계 등의 시정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이러한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는 모두 다 당의 사안에 충분히 준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판례에 가깝고 중요한 판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Y구청장은 26조에 의해서 제의 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39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권을 가지는 외의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가지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지, 법령에 없는, 이게 중요하죠. 법령의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우리 판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Y구청장의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사인의 적용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당의 내용은 조례 제정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라는 내용도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사무나 단체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고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적어도 조례 제정의 대상 자체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 위법한지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권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조례 통제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 107조에 의한 제소 가능성을 적어주시고 거기에 지방자치법 26조에 의한 제2요구권, 그리고 26조와 107조의 관계, 그리고 107조 3항의 소송의 법적 성격, 기관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감독청의 제2요구에 따른 제2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송과 방법, 그리고 감독청의 제소 지시에 의한 지자체장의 소송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도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례 제정의 한계로서 대상 내용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본 사안의 경우에는 내용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들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러한 조례안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2011 추 18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당의 사안이 어떤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조례 제정이 대상이 되는지를 쓰시고,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지, 그로 인하여 이 내용 자체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법령에 반하는지, 그리고 Y구청장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논점을 정리하시면서 내용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 통제 권한의 종류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례의 통제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지방자치법 107조에 의한 조례 제소 가능성,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 의해서
감독청의 제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법 172조 4항과 5항에 의해서 감독청의 제소 지시에 따른 지자체장의 소송에 관한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107조를 쓸 때는 지방자치법 제26조와 107조의 관계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107조에 의한 소송의 법적 성격까지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례제정의 한계 부분입니다. 한계는 조례제정의 의의와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내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대상은 자치사무와 단체임임 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기관임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내용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는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중요한 내용이 바로 판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됐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서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 부분에서는 이제 조례 제정의 대상 자체는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107조, 그다음 172조 3항, 그리고 4항, 5항에 의한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조례 제정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내용상으로 권한을 침해하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은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결론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리 내려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내용은 이러하다라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답안지에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